1월 30일 금요일부터 비트코인은 급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니 이 다음 연준 의장으로 급부상한 케빈 워시의 소식에 공포에 떨면서 다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이제 끝났습니다. 이 뭔 개소 라고 하면 또 섭섭합니다. 그죠? 그 누구도 이 케빈 워시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릅니다. 자, 지금은 작년 4월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4월에 무슨 소식이 있었는지 잊었을 겁니다. 그때와 지금 똑같은 분위기와 패턴이거든요. 자, 오늘 내용 잘 들어보시고 시장을 떠나야 할지 아니면 좀 더 존버해봐도 될지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시장, 이 반등 없이 흐르는 시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절도 나가기도 하고, 하지만 전 다시 매수에 들어갔거든요. 야, 이게 너 하락장인데 어떡하냐, 비트코인 60K까지 빠진다, 뭐 이런 댓글들 분명히 달릴 겁니다. 지금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제가 왜 저점 공략을 하는 이유, 왜 매수를 했는지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반복되는 연준의 시그널. 여러분, 왼쪽이 금요일 아침 4시간 본 비트 하락 차트입니다. 오른쪽이 작년 4월 파월이 사고치고 난 이후의 차트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차트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작년 4월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당시 파월은 갑자기 관세 망언을 하면서 비트코인에 재를 뿌리며 시장에 충격을 가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인플레와 관세 충격이 올 거라면서 완전 망언을 했죠. 비트는 순식간에 8만 불을 이탈했습니다.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시점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망언을 하면서 폭락을 한번 주고 반등하는 척 하면서 쌍바닥을 찍고 그대로 원웨이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쭉, 그죠? 지도새도 모르게 이 12만 불까지 달려갔다. 이번 연준 의장도 이 매파로 바뀐다는 소식에 지금 급락이 나왔죠. 어떤 비트에 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연준빨 단순 하락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케빈 워시의 인물을 알면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본 내용 들어갑니다. 집중하세요. 이번 하락의 재료로 쓰인 이 케빈 워시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버드 월스트리트 출신으로 월가의 모건 스탠리에서 7년 동안 근무를 했고, 전통 금융권이자 친공화당 인사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위기 전담팀에서 역량을 보여줬던 적도 있죠. 자, 이 케빈 워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좋지도 싫지도 않은 발언을 했었습니다. 저장 가치 수단이라고만 말했죠. 그러니까 중립적인 인물이라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그가 비트코인을 팽한다고 생각하면 아주 과도한 해석이라는 거죠. 이 워시가 근무했던 모건 스탠리, 어떤 회사입니까? 비트, 솔라나, ETF를 주도한 금융사입니다. 항상 월가 출신들은 앞에선 뒤통수, 뒤에선 그들의 이익을 늘 챙겨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이 비트코인을 무너뜨린다는 건 본인이 속했던 이 직장, 이해관계가 다 내버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연준 의장이 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가 과거에 금리 인하를 주장했다는 경력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 투매가 나온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락이 나오면 그냥 끼워 맞추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 끼워 맞추는 것도 궁금해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러한 이유다. 아마 주말 내내 공포 장사하는 유튜버들 많잖아요. 다음 주에 한번 보시죠. 지금 작년 4월 파월이 깽판 쳤던 이 비트코인은 그때 공포가 최역대치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부터 주구장창 상승만 했거든요. 투자자들은 연준의 공포보다 이 금리 인하, 단순 포워드가 중요했던 거죠. 이번 달 들어서 1월부터 저는 지금 투성박스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는 게 지금 한 번 빼고는 다 맞췄습니다. 거의 98% 확률을 운 좋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도 가끔 이런 모습 보면서 자, 뭐 어제는 미스라면 미스일 수도 있죠. 근데 확실한 건 이 반등 구간은 확실했다. 뭐가 됐던 간에 반등 구간이면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투성박스는. 그죠? 이때도 그렇고 쭉 상승했고, 계속해서 공유 드리는 구간 모두 반등 구간이었죠.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자, 오늘 같은 이런 건 두드려 맞는 겁니다. 그냥 그랬을 때 본인 기준 만약에 손절가를 진입한 곳에서 잡았다, 손절하고 급락이 이렇게 나올 때는 한 번의 반등이 이렇게 V자로 요즘에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박스를 안 만들어 드린 거고, 지금 이렇게 반등이 안 나오면서 빠질 땐 조금 기다려 봐야 됩니다. 갑자기 이 케빈 워시가 뭐 나올 줄 알았습니까? 근데 다시 저점 다지고 여기서 차트 그려 나가는 거 보면 또 이런 자리들 나옵니다, 여러분. 그 구간에서 안전하게 또 수익 내고, 매일매일 수익 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작년 4월이랑 지금 이 분위기나 흐름이 굉장히 비슷해서 저는 이번 하락이 이제 하락장의 시작이 아니라 좀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숏을 안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숏 못 먹었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한 방향만 보셔도 됩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자리들 보여드리면서 구독자분들 또한 많은 수익 인증 남겨주시고, 미리 제가 만들어 놨던 거 어제 뜨송박스에서 닫고 올라간 거 실시간
실시간으로 브리핑 다 드리죠. 저 또한 100% 넘는 수익을 거두었고 이번에 하락해도 다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절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벌어놨으면 한 30% 이상 뱉어내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인드 잡고 가는 게 장기적으로 돈 법니다. 난 딴 돈의 반만 가져가, 요런 마인드. 이런 투썸박스 어떻게 만드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이 만드는 방법은 제가 이 칼럼에 다 올려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익의 절대 성장, 하이웨이 매매법 있죠? 이거 언제 제가 닫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퍼주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있어서 조만간 제가 이걸 좀 비공개를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렇게 장 안 좋을 때 하락하는 와중에도 수익을 낼 수 있게 여러분들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제가 브리핑 드리는 거, 이런 브리핑들 이 공식 채널 문의하기에 트송 작도라고 남겨주시면 입장시켜 드리니까 와서 공부하고 많이 배워가시죠. 매매는 간결하게, 손절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장기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가끔 소통방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작도랑 본인 연구한 이런 지표 같이 하시던데 뭐 다양하게 응용하셔도 좋습니다. 뭐가 됐든 매매는 쉽고 확률이 높아야 하니까. 아시겠죠? 자, 기분 좋은 금요일에 이렇게 투매가 나와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이런 거 한두 번 두드려 맞은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럴 때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아, 내가 손절을 잘 했나? 물렸을 때 내가 물을 빨리 탄 건 아닌가? 이런 것들 오히려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구간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 멘탈, 우리 투송 구독자분들이라면 모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 때 함께하고 좋을 때 기쁨을 또 나누고 이러면서 하는 게 또 유튜브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오죽 답답하면 댓글로 욕도 남겨줍니다. 예, 다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가 풀리고 반등할 것 같으면 욕 쓰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 제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저 또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들수록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여러분 제가 희망파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작년 4월 차트 한번 다시 천천히 보세요. 오늘 영상 내용이랑 어떤 방향으로 좀 잡아가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안 되면 더 질문하셔도 되고 소통방에다가 언제든지 저 소통방 다 보고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비트코인 차트 방향성, 대응 어떻게 할지 잠깐 간략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노란 선이 좀 중요한 선이잖아요. 늘 제가 노란 선을 좀 중요한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다행히 여기서 약반등이 나오고 또 뚫렸지만 반등이 여기서 나오면서 저항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이죠. 그러면 우리가 안전빵으로 가려면 이 구간을 뚫어야 됩니다. 그러면 뚫었을 때 풀매수 하냐? 그게 아니라 한 번 더 리테스트 하면서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기 역캐주얼 뭐 그런 거라고 또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구간이 나와야 되고 근데 자리 안 주고 또 갈 수 있습니다. 자리 안 주고 가면 보내주세요. 어차피 눌립니다. 이런 구간이 또 지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잡으면 되지. 내가 기다리던 자리 안 오면 그냥 보내주는 것도 실력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굉장한 어려운 그러니까 실력의 하나거든요. 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이 맛집 가서도 맛있는 거 먹지 않습니까? 결국에 기다리지 못하면 먹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 오면 잡아올 만한 구간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게 주말간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아래로 깨질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여기서 뭐 단기적으로 쌍바닥 찍고 이렇게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이 구간을 넘기기는 힘들 거라 봅니다. 근데 만약에 또 넘겼다? 지금으로 관점이 두 번 깨진 거잖아요? 매매하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런 식으로 매매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확률적으로는 이 구간이 이렇게 아래로 간다? 깨질 확률이 높고 만약에 반대로 반등을 한다면 여기서 반등하면서 저점을 좀 높여준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또 갈 수 있으니 이 구간은 확정 수익으로 가져가시고 만약에 절반은 진입했던 곳에 손절 걸어 놓으시면 되죠. 더 가면 익절, 떨어지면 반은 수익. 그죠? 왜냐하면 이 구간은 지지와 저항을 두 번 맞았던 곳이니까 여기서 물량이 조금은 쏟아져 나올 거다. 그리고 또 저점을 이 구간보다 떨어지더라도 지켜주면 또 여기서 한번 매수 받아볼 만하다. 출매를 하던지. 그러면 내 평단이 좀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손절 걸어 놓고 깨지면 본전치기 하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하기 까다로우니까 그렇게 매매하셔야 됩니다. 이해 안 되시면 여러 번 돌려보시고요. 이런 이평선들 뭐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등 나오면 이런 곳에서 익절. 그 구간이 이 주요 지지 라인과 또 겹치는 라인이잖아요. 그러면 확정 수익, 괜히 확정 수익 가져가라는 게 아니죠. 뭐 여기까지도 갈 수 있죠. 이건 보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조금 이 구간은 좀 보수적으로 매매하는 구간이고 안전한 구간이 이런 구간이다. 자신 없으면 이런 구간에서 기다리고 떨어지면 관망하고 아시겠죠? 더 이상 여기서 뭐 차트 분석 제대로 할 게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대단한 게 있으면 사기꾼입니다. 아시겠죠? 디테일한 분석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또 공유해드릴 작도나 이런 것들 계속해서 주말간에도 제가 보고 있다가 브리핑 드릴 테니까 텔레그램 차트를 들어오시고요. 예,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트송이었습니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